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Okay, you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We'll take you on a ride. We're gonna prove that we lied. Never 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You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어제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내에서 다시 핵 무장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술 핵 배치와 자체 핵 무장까지 미국의 기존 정책에 반하는 주장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분들이 이제 막 가자는 건가? 친일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핵 무장론까지 꺼내들다니 정말 이분들의 사고방식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걸까요? 오늘 발칙한 뉴스에서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하는데 그 동안의 날씨가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공기들은 계속해서 더운 듯 합니다. 이제 날씨가 본격적인 진짜 그 장마 시기에 그 후덥지근하고 습도 엄청 높은 그 가장 짜증나는 날씨 있잖아요. 그런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중부지방에는 그런데 어떻게 아래쪽은 괜찮은가요? 아래쪽은 어제도 비가 안 왔다고 하던데 오늘 지금 서울은 이제 비가 그치긴 했는데요. 먹구름은 좀 끼어있는 이런 상태인 듯 합니다. 날씨가 거의 이제 막 정말 그 열대기후가 되어가는 것 같은 막 스콜 있잖아요. 스콜이 쏟아지고 갑자기 또 땡땡해지고 정말 날씨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습도 높고 기온 높고 이렇게 좀 짜증나는 날씨일 때는 되도록이면 좀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드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렇게 좋은 뉴스가 많이 없습니다. 어제 발칙한 뉴스에서 말미에 북한의 발사체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어찌됐건 좀 걱정스럽다. 이걸 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또 이용을 해먹으려고 할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바 있는데요. 아니야 다를까 자유한국당이 아주 대대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안보 정국으로 한번 몰아보겠다. 이런 이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안보 정국도 그럴 수 있는데 그 주장하는 내용이 살짝 뭐랄까요? 좀 너무 오버스러운 주장까지 하고 계셔서 살짝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핵 무장론을 거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핵 억지력을 지금 강화해야 한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 무장 등 좀 놀라울 정도의 수준까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의 항의 트윗 보내고 자체 핵 무장까지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기사 민중의 소리에서 내놨는데요. 이제 글쎄 지금 자유한국당이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계속해서 했던 건 아닌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한테 비핵화를 요구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근데 돌연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핵화 협상 그러면 북한에게 비핵화를 아예 하지 않고 우리도 그럼 핵무장하자 지금 이런 주장이신가? 심지어 이건 자한당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한미동맹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이걸 안보 불안감을 부추겨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던 전국을 흔들어 보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 중요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교통일 정보위원회 원내 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나토식 핵 공유와 비슷한 핵 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청와대에 요구한다 라고 얘기하며 나토와 비슷한 한국형 핵 공유를 언급한 것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와 모순되지 않는 핵 억지력 강화 방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정진석 의원은 또 필요하다면 북한 핵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3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 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한미일까지 3국이 공동 관리하는 일본이 왜요? 그리고 박맹우 의원은 우리도 전술핵 같은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술핵 재배치를 청원하는 대국민 운동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말고 이제 이걸 하자 이런 얘기신가? 조 최고위원은 지난 29일에도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분 진짜 위험한 분이네, 조경태 최고위원. 무슨 생각까지 하시는 건지. 아니 NPT를 탈퇴하면 진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세요? 진짜로? 당연히 이건 바로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될 거고요. NPT 탈퇴하게 되면요. 당연히 이건 심각한 경제적 위기. 지금 뭐 일본 경제 보복 이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특히 이런 주장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이 이 동맹국의 해구산을 제공하면서 핵 확산을 억제해오는 그런 전략과도 배치가 되는 행위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적 반미 대열에 앞장서게 되는 행위다. 이런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틈만 나면 한미동맹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니 뭐야 어쩌자는 거. 미국의 이런 핵심 전략과 완전 배치되는 NPT도 탈퇴하고 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하자, 이건 너무 위험한 얘기 아니신가 싶은데.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런 핵무장론을 꺼내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에 당대표를 지내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버리고 미국에 또 가서 핵무장론을 펼쳤던 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핵균형만이 살 길이다 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고요. 황교안 대표 역시도 지난 3월에 이제 핵무장을 검토할 때다 라고 하며 정책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보냈습니다. 핵무장론을 무조건 접어놓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로 동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전술핵 재배치도 그렇고 이런 우리 자체 핵무장 이런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냐, 현실성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뭐 미국 입장에서도 추진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사안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1991년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전술핵이 철수된 이후에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 원칙을 계속해서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또 이 핵무장론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이 주장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북한의 이러한 뭐 탄도미사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대체 뭐겠습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 이 대결 국면으로 가지 않고 대화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다가 오히려 우리 정부에서 왜 가만히 있냐, 북한에 맞서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좀 눈치 없는 발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트윗을 직접 보냈다고 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정치하는 사람이라서 트윗을 보낸 것 같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위협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직접 유감을 표명하는 트윗을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북미 간의 싸움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부추기는 거예요. 백 의원이
당신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김정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그를 응석바지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백승주 의원이 항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트럼프한테 지금 북한 이렇게 하니까 전쟁하라는 거야? 더 압박하라는 거야? 뭐야 진짜. 진짜 참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평화 국면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자유한국당의 이 솔직한 속내가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말 이 방면에서는 최고 전문가, 국내 사람들 중에 또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핵무장론 설파한 나경원의 김종대 또 헛발질 공부 좀 하자 라고 하며 조목조목 일침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선 김종대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한 한미일 공조보건에 대해서 웃기는 말이라며 안보가 급하니 일본에 빨리 투항하는 것 말고 투항하자는 것 말고 이 주장이 의미하는 바가 대체 뭐냐라고 꼬집습니다. 그러게요. 안보가 급한데 일본에 왜 투항을 해야 될까요? 북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데 일본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 대체 뭐냐? 우리 영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일본이 대신 요격이라도 해준다냐? 정보 제공 그런 거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 우리 안보를 일본에 의존해야 할 급박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는데 일본이 왜 필요한 걸까요? 북한이 쏘는데 뭐 일본이 어떻게 몸빵이라도 해준대요? 아니 뭐 미국이면 차라리 북한이랑 좀 뭐 협상을 좀 해달라 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뭐 전자권이 어쨌든 미국에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아니 일본은 왜 필요한데? 제 이분들의 일본 사랑은 정말 상황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 너무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 위험하니까 일본도 같이 하자. 이참에 일본과 안 좋은 분위기를 어떻게 일본한테 싹 항복하는 요 국면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김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한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그게 도대체 뭐냐? 불규칙으로 궤도를 수정해서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냐? 황당해도 보통 황당한 발상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미사일 발사가 이렇게 막 불규칙적으로 궤도를 수정해서 비행을 하는 그런 미사일인데 이걸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체계?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군사 전문가시라고 너무 또 팩폭을 이렇게 하시네요. 잘 모르는 이상한 얘기하지 말라고 황당한 발상이다라고 아주 팩폭을 이렇게 막 하시네요. 뿐만 아니라 나 원내대표가 나토식 핵 공유? 이런 체제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나토는 핵 동맹 체제다. 핵 동맹 체제. 영국과 프랑스는 핵을 갖고 있는데 독일과 이태리는 핵이 없으니까 미국이 핵을 배치해서 같이 운용을 함으로써 이 다른 핵이 있는 다른 유럽이랑 같이 운용해서 사실상 핵 보유국과 같은 위치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핵 보유 동맹이라는 거죠. 하지만 한미 동맹은 비핵 동맹이라고,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비핵 동맹이라고 선을 그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핵 공유를 하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부터 손실해서 핵 억지력 동맹을 맺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있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묻는 거죠. 글쎄 미국이 그걸 냅둘까? 그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B-61 핵폭탄은 전술핵 무기도 아니다. 전술핵 무기 배치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최대 폭발력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의 13배인 130킬로톤에 달한다. 이걸 전술핵 무기라고 우기면서 미국에 재배치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이 딱한 표정으로 우리를 본다. 아유 저 멍청한 것들 이렇게 본다니. 부끄러운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술핵 무기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대체 없는 무기를 어떻게 한국에 배치하라는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주장이라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두고 핵무장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북한이 어제 그 시험 발사한 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방사포의 일종인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직접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를 보고 이제 김 의원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핵과 전략 무기를 다루는 전략군 사령부가 통제한 것이 아니고 재래식 전쟁 교리를 담당하는 북한 인민군 포병국이 주관한 통상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아예 이제 그 전담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장거리 미사일, 뭐 핵 실험 이런 건 핵과 전략 무기를 다루는 곳이 통제를 할 텐데, 이건 재래식 전쟁 요걸 담당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인민군 포병국에서 주관한 통상 훈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내려놓으니 이제 단거리 재래식 탄두의 미사일로 관심을 돌린 거다. 그렇다면 비핵 통상 무기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핵무장 노선의 복귀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건 핵무기 쪽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일침을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죠. 이런 북한이 이렇게 쏜 이런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는 1000발 넘게 갖고 있다. 우리 우리 국방부는 1000발 넘게 갖고 있다. 이미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안보에 오히려 자신감을 보여야지. 얘네들이 쏜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데 이 자신감을 더 드러내야지. 요거 하나에 그냥 벌벌 떨면서 과대망상을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안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 제발 공부 좀 합시다.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이제 뭐 정부 발표로는 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어쩌고 하면서 이제 뭐 굉장히 좀 겁을 줬잖아요. 뭐.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방사포였다는 거고, 그죠? 그것도 사실 뭐 재래식 무기를 신형 방사포로 이렇게 훈련을 했다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도 한미연합 군사훈련하고 이런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긴 좀 그렇죠. 네, 장거리 미사일 시험하고 뭐 핵실험하고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 게다가 또 오늘 보니까 그 강경하다는 볼튼마저 김정은이 약속 위반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미국의 볼튼. 이제 뭐 볼튼마저도 빨리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건가요? 아무튼 사실 저도 뭐 이런 뭐 분야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라 오늘 이제 김종대 의원의 이런 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공부를 하면서 아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더 이제 신중하게 언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무식이 탄로나니까 모르는 게 탄로나니까. 자유한국당도 너무 이제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근데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핵무장 막 너무 대대적으로 핵무장론을 밀어붙이고 이러니까 이게 살짝 낯뜨겁고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의도를 살짝 의심할 수밖에 없게끔 된다는 거죠. 민주당의 박광원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핵무장론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거 자유한국당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허황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다. 전쟁 가능 국가 야욕을 버리지 않은 아베 총리, 일본 우익 세력과 너무나도 닮은 이란성 쌍둥이의 모습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오자 자유한국당이 NPT 탈퇴와 핵 개발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건 동맹 이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철부지 같은 생각이다. 이건 자유한국당에서 친일 프레임을 떨쳐내기 위해 황당하게도 핵무장론을 꺼내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일본 경제보복 문제를 북한 안보 문제로 물타기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 이렇게 일침을 했습니다. 저도 이건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이 핵무장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굉장히 좀 너무 무리하고 성급한 주장인 것 같은데 이걸 막 당 차원에서 막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이 현 시국을 좀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조급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친일 논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막 안간힘을 썼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뭐라도 갖고 와서 더 센 걸 이제 갖고 와서 들이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오히려 지금 뭐 일본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일본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지도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당 내에서는 뭐 친일이 뭐가 문제냐 뭐 하고, 민경욱 대변인도 그렇고 오히려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를 조롱하는 이 발언들까지 쏟아내면서 더더욱 친일의 그 이미지를, 친일 매국의 이미지를 더 강력하게 스스로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무식이 탄로나며 네, 무리수 때문에 무식이 탄로나는 상황, 안보 정당이 결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핵무장론 이런 나쁘구러우니까 이렇게까지 김종대 의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뭐 볼튼까지도 위반한 것 아니다 얘기하고, 심지어 방사포라고 하는데 핵무장론 더 얘기할 건 아니죠? 아우 진짜 부끄러워서. 네, 그렇습니다. 다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지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보이시나요? 미국 정부 한일의 분쟁 중지 협정 합의 촉구. 드디어 미국이 직접 나서서 한일 양국의 분쟁 중지 협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이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이 한일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국과 일본을 잘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계속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그것도 점점 더 이제 문제가 커지고 있고, 특히나 이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산업 같은 부분에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 둘 다 그냥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편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 정부에서 미국에게 뭐 어떻게 좀 죄송합니다. 그동안은 우리 정부에서 왜 이러죠? 계속해서 미국에게 어떻게든 좀 중재를 해달라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미국에서 좀 관망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죠? 근데 어찌됐건 미국 정부가 직접 분쟁을 좀 막기 위해서 어떻게, 근데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미국이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은 어떻게든 좀 막고 현상 유지하는 정도, 이 정도로만이라도 좀 하려고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국자도 이 중지협정 제안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견해 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상황 악화 조치를 막아서 협상을 위한 시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분쟁 중지 유효 기간을 얼마 정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당국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포럼 계기에 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장관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로이터 통신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재안과 관련해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31일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가기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내일 가기 결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8월 2일에. 그렇죠? 네, 한국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가 압류한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되돌리는 것은 하지 않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멈춰달라.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협상을 하도록 하라.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내일 당장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되면 사실 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현상 유지 정도로 잠깐 멈춰서 이렇게 하라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될 듯합니다. 그게 뭐 일본 정부에서 받게 될지, 뭐 일본 뭐 아베 총리가 미국 얘기는 워낙 좀 잘 듣지 않나요? 받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걸 그죠,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멈추게 될지 어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뭐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나서긴 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시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빠르게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짧게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두둔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KT가 잘못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무슨 공소시효 어쩌고 이야기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과정에서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를 끌어들여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기사입니다. 딸 두둔하려 문 대통령 아들 끌어들인 김성태, 알고 보니 허위사실 유포라는 기사인데요. 문준용 씨의 법률 대리인인 신현준 변호사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김 의원이 전날 준용 씨의 공소시효 의혹을 제기했으나 준용 씨는 취업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인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의 공소시효는 존중돼야 하고 김성태 딸의 공소시효는 이렇게 문제 삼아도 되냐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 변호사는 준용 씨가 취업 관련 의혹으로 고소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공소시효라는 게 아예 성립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누가 뭐 고소를 해야 이게 범죄 혐의가 되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공소시효가 성립을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이게 무슨 공소당한 적도 없는데 웬 공소시효? 그죠?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신 변호사는 김 의원의 주장은 마치 문준용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그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하지만 김 의원처럼 준용 씨에 대한 취업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여태까지 준용 씨를 형사고소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문준용 씨 뭐 의혹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서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용 씨의 취업과 관련해 형사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언급될 이유조차 없다. 김 의원이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준용 씨는 지난 2006년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일반직 5급에 응시해서 합격한 뒤 2010년 1월에 퇴사를 했고요.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에서는 2007년부터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감사 결과 특혜를 줬다는 확증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든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대통령 아들까지 끌어들였지만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가 되어버렸다는. 이건 무고죄를 고소한 건 아니니까 무고죄는 안 되겠네요. 허위사실 유포로 정말 고소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참 여러모로 개그감을 뽐내고 계신 김성태 의원의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바치칸 뉴스 내일 1시 30분에, 내일 맞죠? 오늘 목요일이죠? 네,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냉방병 조심하시고, 저 에어컨 때문에 계속 목이 이러네요. 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바치칸 뉴스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